앞으로 어떻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냐에 따라서 어디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100% 세제 혜택만 남았습니다. 세금을 더 때리는 대책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대책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규제 지역을 현재 아까 4군데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지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 늘어날 수 있다. 그러려면 이쪽 지역의 아파트 사실 거면은 명확하게 빨리 사셔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바이블 최한입니다. 9월 7일 일요일이었죠. 갑자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요. 왜 매번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 이런 갑작스러운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길들여지고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테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 가져왔어요. 실제로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시면 다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 간단하게 이번 규제 제가 먼저 해석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여기서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원인이 뭐냐? 첫 번째,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 다소 확대됐다. 이후에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거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거 어디 상승했겠습니까? 여러분 집값 상승했나요? 상승했어요? 아니죠. 강남 3구 지역 일부, 서울의 일부 지역들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정도까지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는데 왜 규제를 냅니까?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금리가 인하되면요. 뭐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죠. 여러분 만약 내가 부동산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100만 원 낼 거였는데 금리가 떨어져. 그러면 70만 원, 60만 원만 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집을 더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니즈들이 증가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가 존재한다.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뭐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부채 더 증가하고 있지. 증가할 거지. 그리고 또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아파트값 또 오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규제를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규제 내용은요. 우리 LTV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LTV가 50%다. 이런 뭡니까? 5억까지 대출을 일단 해주겠다예요. DTI, DSR 일단 안 보고. 근데 이거를 50%에서 40%로 줄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규제 지역에 대해서 핀셋으로 강화를 하는 거다. 규제 지역 어디입니까? 강남 3구, 강남, 서초, 용산, 어디까지요? 강동까지. 그쵸? 이렇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4가지 규제 지역 LTV 강화하겠다.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미 6억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주는데도 더 줄인 겁니다. 그리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주택 매매를 통한 사업자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물론 한도는 많이 줄었지만 근데 이걸 아예 0%까지 확 낮춰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로 집 사는 사람은 다 막아버리겠다.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 일어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전세를 주거나 임대를 주거나 했어. 그런 상태에서 만약 내가 전세 대출을 또 받으려고 했을 때 기존의 한도가 보증회사별로 3억, 2.2억, 2억 이렇게 다양했어요. 근데 이거를 2억으로 일어난다. 2억밖에 대출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 현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료율 차등 적용.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냐? 내가 은행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할 때 비싼 거 해주면은 세금 더 걷겠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 규제 내용 보면요. 요약된 거 딱 하나예요. 사업자로 대출 못 받게 하고요. 지금 우리 규제지역 걸려있는데 주택 대출 강화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 많이 사시죠? 이것조차도 차단하겠다.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하는 거 막겠다라는 의도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향후 계획 페이지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는 경제의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계부채가 관리되면 이런 규제들은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시면 사는 시점 언제냐? 집을 사는 시점은 가계부채가 안정화됐을 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현황을 분석해 볼 수 있고, 제가 2탄에서 이렇게 블로그에 적어 놨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저희 청년금융교육연구소 치셔도 되고, 제가 주소 같은 거는 아래 좀 띄워 놓을 테니까 자세하게 읽어보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또 영상으로 또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2030년까지 5년간 신문기사로 제가 볼 거예요.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권 초기니까 가능해요. 왜 5년가니까요? 정권이 지금 5년 남았잖아요. 그 안에 135만 가구 넣겠다. 이게 가늠이 안 되시죠? 근데 전국의 아파트가요, 한 1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비율이에요. 다 끌어당겨가지고 수도권에다만 10% 가까운 비율로 아파트 때려 짓겠다라는 겁니다. 자, 5년 동안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죠. 재개발, 재건축 몇 년 걸리죠? 10년 가까이 걸려요.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급. 아예 5년 안에 135만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겠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속도가 안 맞습니다. 이거 뭐예요? 신도시들 빠르게 개발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만들 수 있는 데는 빨리 짓겠다라는 거죠. 서울에는 지을 데가 없어요. 서울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재개발, 재건축이죠. 지금 모아주택,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신통기획 해가지고 100호까지 완성이 됐는데 아직 첫 번째 지정한 것도 공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못했다고요. 그만큼 5년 내에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135만 가구 짓는다? 서울 주변으로 해서 제가 볼 때 때려박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땅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향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만약 투자를 아파트 말고 땅까지 보고 계시다 그러면 유망한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을 한 10년 보시고 장기 투자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도심 유휴 용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착공 단계에 이어져서 할 거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밑줄 친 건 한번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번 공급 대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단기적인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은 명확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은 아직도 100%가 안 돼 있습니다. 1년에 수요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모자릅니다. 지금 93%인가요? 95%인데 이런 공급들은 당분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한 채들을 갖는 거는 그런 니즈와 수요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아마 낼 것이다 라는 좀 예상이 듭니다. 자, 요거 왜 대책을 때린 건가? 여기 보시면요, 31주, 이게 지금 9월 4일자 기준의 기사입니다. 31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꿈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송파구 계속 오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규제지역 4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근데 지금 마포구도 오르고 있고 성동구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인천 떨어지고 있죠? 수도권은 그냥 0%네요.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용산구 0.13으로 올랐고 마포구 0.12, 중구 0.11, 동대문구 오르고 성북구 오르고 서대문구 오르고 관악구도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0.08로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했기 때문에 9월 7일 대책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뭘로 보시면 되냐? 이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한 기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정부는 가계부채 상황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냐에 따라서, 어디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 즉, 규제를 내놓는다면 어떤 규제를 내놓을 거냐? 제가 봤을 땐 100% 세제 혜택만 남았습니다. 세금을 더 때리는 대책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대책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규제 지역을 현재 아까 4군데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어디예요?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지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 늘어날 수 있다. 그러려면 이쪽 지역의 아파트 사실 거면은 명확하게 빨리 사셔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일부만 오르고 다른 곳들은 지금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안 오른다라는 거는 서울 인근 그리고 뭐 수도권, 인천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상승세가 큰 상급지들이 먼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산 상승을 이끌 거다. 왜 자산 상승을 이끌 거냐? 금리가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이 같은 서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이번에도 계속 더 심해진다는 게 시그널로 나왔고 정부는 그걸 잡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규제가 조금 약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실 분들은 빨리 사시고 관망할 거면 제대로 내가 공급받아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관망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9월 7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영향과 이런 분석들을 좀 해봤고요. 투자는 여러 번 몫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의 방향성, 재테크의 방향성을 알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하면서 9월 7일 부동산 대책 재테크 바이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